83세의 나이에 인생의 황혼이 지난 세월의 그림자를 드리우자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의 위대한 아이콘인 김혜자는 마침내 자신이 인생의 사랑, 임종찬, 인생의 기복을 함께 겪어온 남편임을 인정합니다. 서울에 있는 두 사람의 집에서 조용한 순간에 이루어진 이 고백은 사랑의 확인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른 희생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정이기도 합니다. 60년 넘게 예술에 헌신해 온 김혜자는 시골 일기에서의 모범적인 어머니 역할부터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서의 뛰어난 연기까지 한국 관객들의 마음속에 희생과 사랑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예와 화려한 상 뒤에는 커다란 슬픔이 있었고 그녀는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김혜자의 가장 큰 슬픔은 명성이나 직업적 실패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 임종찬과 아이들 임현식, 임고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후회입니다. 그녀의 슬픔은 독립운동가이자 일제 식민 지배에 반대하다 옥살이를 하다가 응암동의 초라한 집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김용택을 생각하며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혜자는 강남 아파트에서 긴 밤을 보내며 서울의 불빛이 천천히 어두워지는 동안 아마도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놓쳤다고 느낀 것에 대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녀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였으며 그녀가 평생 지니고 다니는 보이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김혜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족보다 직장을 우선시하는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그녀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사회운동가였던 할아버지 김홍두와 대한민국 사회부 차관을 지낸 아버지 김용택과 함께 애국적이고 교육받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그녀의 가족 역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은감동의 6평짜리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의 끈기는 그녀를 자랑스럽게 하면서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중퇴하고 연기계에 입문한 뒤 훌륭한 배우가 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지만 이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61년 KBS 연기교육과를 졸업하기 전 결혼한 남편 임종찬은 항상 그녀의 연기 활동을 지지해 주었지만 그녀는 촬영장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이 외로운 날들을 묵묵히 견뎌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두 자녀 임현식과 임고은은 어머니 없이 자랐고 그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김혜자는 자신이 어머니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성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녀가 아무리 유명해지더라도 잃어버린 가족의 순간을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의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강남 아파트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들의 생일을 놓친 때나 임종찬이 그녀가 집에 돌아오기를 말없이 기다리던 저녁 시간을 떠올리며 괴로움을 느낀 밤이 있었습니다. 슬픔은 덧없는 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감정이었고 그녀는 명성이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게 했을 때 그것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김혜자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혹독한 도전으로 가득 찬 여정으로 그녀의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인내심을 증명합니다. 29세의 나이에 연기 데뷔를 한 그녀는 사랑스럽고 희생적인 모성애를 담은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금세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된 드라마 컨트리 다이어리에서 그녀는 무조건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회복력 있는 시골 엄마의 역할을 맡아 국민적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녀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1975년부터 2002년까지 제1제당의 광고 모델이 되면서 제1제당과 오래 지속되는 인연을 맺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복을 판다, 모래성,
겨울안개, 사랑이 뭐길래, 엄마의 바다, 너와 나, 장미와 콩나물 등의 다른 드라마들은 그녀가 열심히 일하는 엄마이자 아내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특히 1989년작 겨울안개에서 남편의 배신과 자궁암으로 죽음에 직면한 여성 명의 역을 맡아 백상예술대상에서 2개의 주요 상을 수상하며 그녀의 TV 경력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김희아의 하희라와 함께 출연한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고현정, 고소영과 함께 출연한 어머니의 바다로 꾸준히 인기를 얻었는데 두 작품 모두 시청률 최고 기록을 달성하며 연기상을 추가로 수상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 그녀는 조연에만 국한되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그녀는 공개적으로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에게 변화의 기회는 2008년 찾아왔다. 당시 시나리오 작가 김수현이 그녀를 엄마의 죽음에 대한 드라마에 캐스팅했는데 이 드라마는 수십 년간 가족을 부양한 주부가 1년간 휴식을 취하는 이야기다. 독립을 추구하는 어머니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깨는 모습을 그린 이 역할은 최고 시청률 42.7%를 기록하며 그녀에게 새로운 인지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2009년은 그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봉준호 감독의 장편 영화 마더에 출연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한 해였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진실을 알아내고자 하는 어머니 역을 맡은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영화 비평가협회에서 여우주 연상을 수상했고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에서도 같은 상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Living Among the Rich, 오스카상을 수상한 1인극 Letters to God, 장편 영화 How to Steal a Dog, The Light in Your Eyes, Our Blues와 같은 TV 시리즈에서 주연을 맡으며 계속 빛을 발했고 가장 최근에는 2025년에 The Light in Your Eyes 팀과 다시 뭉쳐 Heavenly Ever After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김혜자의 경력은 좌절과 어려움 없이 지나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경력 초기에 오디션에서 여러 번 거절을 당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주연을 맡았던 1999년 영화 마요네즈는 큰 실패였는데 이 영화는 대중의 호평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10년간 영화 연기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상적인 어머니 이미지에 연관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다양한 역할을 맡을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 방송사들이 점차 전속계약제를 폐지하면서 시청자들이 MBC를 통해 김혜자를 볼 수 있다는 자부심을 잃어버린 것에 좌절감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명성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아직 발휘하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옛날 역할을 돌아보며 더 잘할 수 있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국가적 상징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영화 세트부터 무대, 그리고 1991년부터 월드 비전 코리아의 자선 활동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일해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스카 연극 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준비하던 중 스트레스로 인해 목소리를 잃고 공연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당혹감과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쉼없이 노력한 결과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특히 가족을 생각하고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면 그녀는 눈물을 감추곤 했습니다. 김혜자가 항상 갈망하는 성취는 단순히 명예나 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녀는 경성에서 어린 시절부터 재능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는 능력으로 사랑받는 여배우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역할이 한국 여성의 희생, 연민, 강인함이라는 가치를 반영하기를 원했고 이는 그녀가 컨트리 다이어리와 마더에서 어머니 역할을 통해 달성했습니다. 그녀는 KBS에서 연기를 공부하고
70대의 무대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기술을 계속해서 갈고 닦았습니다. 2009년 로스앤젤레스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영화 마더로 여우주 연상을 수상하고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그녀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열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월드비전 코리아의 친선대사로서 사회 문제, 특히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부터 동남아시아까지 30개국 이상을 여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했고 교육 및 의료 프로젝트에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나이든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데 열정적입니다. 그녀가 엄마의 죽음으로 인한 혼란과 부자들 사이에서의 삶에서 맡은 역할은 나이든 여성은 조연만 맡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젊은 세대의 배우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이 열정을 추구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은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김혜자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어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는 1961년 KBS 연기교육과를 졸업하기 전 어린 시절 만난 임종찬과 결혼했습니다. 침착함과 헌신적인 임종찬은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그녀가 화면에서 빛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60년 이상 지속되었고 임현식과 임고은이라는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 차이는 김혜자는 강하고 열정적인 반면 임종찬은 조용하고 실용적인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김혜자는 컨트리 다이어리 등 방송 활동으로 바빠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임종